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매출은 73조 원에 달합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초로 70조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도 역대 2위인 15.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슈퍼사이클로 불리는 반도체 호황이 이어졌고 신기술 폴더블 폰도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 실적이지만 개인 투자자 500만 명이 보유한 국민 주식의 주가는 오히려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최고점은 96,800원, 곧 10만 전자가 될 거란 기대감이 컸는데 오히려 최근 7만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고점 대비 27% 떨어진 수준입니다. 거시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도 경기가 둔화되고 그 다음에 이미 전자제품을 사버렸기 때문에 다음 살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전자제품, 반도체 이런 경기도 내년에는 생각보다 더 둔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은 좋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지만은 않을 거라는 비관적 예측이 반영된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유독 삼성전자의 하락세에 가속도가 붙은 이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외국 투자 회사들의 무차별적인 공매도입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대로 떨어진 지난 12일, 이날의 공매도 거래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삼성전자 공매도 물량도 그만큼 외국인들이 쏟아낸 걸로 추정됩니다. 공매도란 주식이 없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외상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만 원에 한 주를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져 6,000원에 한 주를 사서 갚으면 4,000원을 벌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심리적인 요인이죠. 불안할 때 더 많이 이제 주식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당연히 공매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 개인들은 불안하니까 내다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주가 떨어지게 되죠. 전망도 불투명한데 외국인 공매도가 쏟아져 나오자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주가는 더 떨어지고 공매도에 베팅한 외국인들은 돈을 더 벌어가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10월 공매도 거래 금액 1위가 삼성전자였고 지난 2주 동안 쏟아진 공매도 물량만 3,700억 원이 넘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8월 후반 576억 원에 비해 두 달도 안 돼 3.2배 급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두 달 전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는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펀더멘털이 강하면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요인이 없다 이렇게 반대에 있는 분들은 얘기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거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고 이렇게 전망이 비교적 실적으로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데 왜 그 9만 원 하던 주식이 최근 들어서 7만 원 밑으로 떨어졌느냐.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중 하나인 셀트리온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에도 주가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이달 들어 셀트리온에는 1,600억 원 넘는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있는 한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오를 수 없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같이 8년 동안 장기 투자한 사람은 그나마 생존해 있지만 1년 투자하거나 2년 투자한 사람들은 이 시기를 못 견디고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눈물 흘리고 주식시장은 너무나 더러운 거야 하면서 공매도를 원망하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공매도가 재개된 넉 달 동안 우리 주식시장에 27조 원어치의 공매도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보유한 글로벌 투자사 모건 스탠리는 LG 디스플레이 등 26개 종목에 공매도를 쏟아냈고 메릴 린치는 H&M 등 15개 종목에 JP 모간과 골드만삭스도 각각 9개 종목에 대량 공매도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붙으면 그 순간 자기네들이 매집했던 주식을 팝니다. 매도 처분하면서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겹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순식간에 그 하락을 많이 하죠.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손절매를 하고 그 뒤에는 주로 장기간 오래 횡보 과정을 거칩니다.
경실련은 공매도가 집중된 43개의 종목을 골라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에 특별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매도 단골 종목이라고 다들 얘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공매도 그 거래량이 1만 주를 넘거나 혹은 당일 거래량이 공매도 비중이 이제 5%를 넘기게 되면 우리가 공매도가 나왔다. 내지는 뭐 저승사자가 등장했네. 아이고 오늘은 뭐 개미들 시체가 쌓이겠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나 공매도는 주가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조절해 주식이 제 가격을 찾도록 하는 순기능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현재까지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바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공매도가 그 신용 매수의 그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돈을 빌려서 주식 사면은 주가가 올라가느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공매도로 해서 주가 떨어지느냐,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 200개, 코스닥 150개 상위 종목만 가능한 상황. 보승범 금융위원장은 언젠간 가야 할 길이라며 공매도 전면 재개 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글로벌 대형 투자 기관들이 우리 증시에 저렇게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었군요. 넉 달 동안 27조 원이요. 네, 주가 하락이 물론 100% 공매도 때문은 아니겠죠. 금융당국도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오히려 공매도를 폐지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서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느낄 만큼 공매도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네, 공매도의 부작용과 순기능, 이 논란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의 공매도 못지않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데 무슨 까닭입니까? 네, 우량한 대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날벼락 같은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우량 종목의 기업 분할 때문입니다.